네, 앞서 JB타임즈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전에 배포된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이분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분이죠. 서영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연설문에는 없었지만 당 지도부하고는 사전에 공유했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사전에 공유했습니다. 그런데요, 네. 연설을 하기 직전에 공유했습니다. 직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저희가 11시에 대표 연설이 있고요. 네. 9시부터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비공개로 있는데요. 최고위원 회의를 뭐 보고 다 받고, 원내 보고, 전략 보고 모두 다 받고 그거 안 되면 이제 소수만 좀 남으시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수만 남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 대표 연설 준비하셔야 되는데 회의 길게 안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상의할 일이 있으시다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내려놓겠다. 이걸 제가 오늘 대표 연설에서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없이 험악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소환 조사가 있었지만 재판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옳은 것으로 판명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도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저들은 무도하게 체포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카드를 정치적 탄압으로 갖고 올 것이고 그럼 당내에서는 갈등의 소재가 될 것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그래서 오래전부터 고민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오히려 저희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네. 최고위원들은 만류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정리하자면. 몇 명이 만류를 했고요. 예. 몇 분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예,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도했던 오늘 그 조간들을 쭉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만시지탄이더라고요. 이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시지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할 거면 지금 차라리 좀 빨리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뭔가 내용을 깔고 지금 만시지탄은 그 단어를 썼겠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불체포 특권을 우선 내려놓겠다. 왜? 정치적으로 무도하게 들어오는데 계속 그것으로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해야 될 일이 경제 살리기,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최악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방조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 덮고 가리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로 그것을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이라도 정리해야지 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된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국힘이 아주 당황했습니다. 국힘당에서 당황하고 아마 뭐 법무부 장관이나 뭐 윤석열 정권, 검찰도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 대목에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능한 거죠.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올바르지 못한 체포영장은 발부하지 않게 지휘를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압수수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지금 압수수색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 되돌아보는 시기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정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실천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뜬금없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무능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렇게 선언한 그 배경에는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백현동 건이라든지 대북 송금 건이라든지 관련해서 나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깔고 어제 이런 선언을 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백현동 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요. 예. 끊임없이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이나 예. 뭐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용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계속 그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압박도 하고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흘리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더 발부하긴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왜냐하면 재판하는 거 보니까 계속 그동안 했던 검찰이 불리한 상황, 유동규라고 하는 분의 말이 말이 바뀌는 상황.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검찰이 어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발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허를 찔린 거죠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부할 계획이 없다.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구 발부가 아니라. 청구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뭐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자 그러면 그 당 내에서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우려했던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목소리는 어제의 선언으로 잦아든다 이렇게 좀 그 전망을 하고 기대를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이 판단을 했을 때 네. 제일 중요한 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또 당내 갈등이 있고 또 누군가 마음속으로 아파하고 이런 일을 당 대표로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벌써 재판으로 들어가서는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리스크 얘기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더 이상 비명이든 친명이든 어제 참 잘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잘했고 해결의 실마리를 대표가 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두었던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향후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혁신위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혁신위원 10명의 명단을 공개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혹시 최고위원 단위에서 혁신위원 명단 좀 공유가 된 겁니까? 이렇게 오늘 이제 명단을 발표하고 첫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혁신위가. 예. 그런 내용은 저희들에게도 공유하고요. 저희들과 상의도 했습니다. 그럼 위원 명단도 보셨어요? 직접 하거나 이러신 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이제 저희들에게 전달해서 저희도 공유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저거 떠나서 혁신위원 10명 중에 당내 인사는 몇 명이 들어갑니까? 당내 인사는 최소화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혁신위원장 쪽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해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반반 5대5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그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3명 선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글쎄요. 그것은 이제 이따가 발표나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명보다는 적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은경 위원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돈봉투 의혹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논란을 만들고 싶거나 부추기고 싶은 쪽에서 그렇게 공격을 해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은경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선 내용을 좀 알아봐야겠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사람들은 좀 알지만 밖에 있던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좀 더 알아본 이후에 답변하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발언 끝에 또 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렸던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잡고 얘기를 하고 싶었겠으나 이제 사실은
그 체포영장을 발표했던 법무부 장관의 당시 체포영장의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몇 가지 내용 말고는 없고 그 언론에 나왔던 녹취는 사실 불법성도 있다거나 아니면 짜깁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봐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짧게 답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 네. 드릴게요. 양향자 의원이 신당 만들겠다고 했고 현역 의원 5명 이상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혹시 민주당 인사 얘기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 민주당 인사는 전혀 거론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뭐 저로서는 확신하는데요. 네. 예, 우선 그 내용을 저희가 듣지는 못했고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원래 이제 저희 요즘 이슈 중에는 대통령이 수능 관련한 발언을 하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예, 대통령이 발언을 그렇게 툭툭 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또 정부 관계자, 이주호 뭐 교육부 장관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겠죠. 네.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듣고 있지만 대통령은 사교육비를 절감하려면 그런 접근을 이야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5개월 앞둔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말을 툭툭 던져서 즉흥적이다라고 하는 의원님,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